안녕하세요. 연세건우병원의 이상윤 원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뵈러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어깨 회전근 파열, 그 중에서도 요즘에 재파열돼서 오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아무래도 어깨의 가장 흔한 병이 이제 회전근 파열이다 보니까 의사들이 가장 흔한 병 치료에 집중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관해서 이제 수술 기법도 많이 발전을 하고, 또 의사들의 수술 술기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결과가 좋아지다 보니까 수술을 많이 하게 되죠. 또 그러다 보니까는 또 역설적으로 수술 후에 결과가 좋으신 분도 많지만, 뭐 봉합을 했는데 다시 파열이 된다던가, 선생님 저 수술 후에도 계속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꽤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수술 술기도 발달하고 기계도 많이 좋아지고 도구도 많이 좋아졌는데, 어깨 수술을 잘하는 의사들이 거기에 비례해서 확 많이 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긴 참 의사들인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먼저 최근 실례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분은 이제 타 병원에서 몇 년 전에 수술을 하시고 저한테 오신 분이신데요. 처음에 엑스레이를 보면 요 금속 하얀 게 우리가 그 회전근개 봉합을 할 때 쓰는 나사 못이거든요. 보면은 이 금속 나사가 이거는 잘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원래 이차를 곳에서 빠져 있고, MRI를 찍었더니 힘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부위가 다시 끊어져 있죠. 그래서 이분도 수술하고 괜찮게 지내시다가 다시 통증이 생겨서 수술했던 병원에 갔더니 다시 파열이 생겼다. 그래서 재수술 말씀을 듣고 걱정돼서 저에게 오셨습니다. 통증도 있으시고 검사 소견상에서 나사못도 빠져있고 재파열된 소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수술을 시행하게 됐고요. 이거는 관절경 사진입니다. 이걸 보시면은 이런 건 이제 예전에 첫 수술할 때 근육 힘줄을 봉합을 하려고 박아놨던 이 나사와 이 실들이 보이는 거고요. 이 나사가 엑스레이에 보였던 그 빠져있는 나사입니다. 그래서 첫 수술의 시작은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봉합할 부위를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봉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수술 후 MRI 사진 잘 봉합이 돼 있고, 이거는 수술 시 제거했던 예전 수술의 그런 흔적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또 보여드려 볼게요. 이분 역시 이제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하시고 잘 지내시다가 통증이 다시 발생해서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첫 수술하고 나서 사진인데요. 나사도 잘 박혀 있고 근육 힘줄도 잘 봉합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아프셔서 MRI 찍어 봤더니 여기를 채우고 있어야 될 근육 힘줄이 완전히 끊어져서 텅 비어 있는 소견을 볼 수가 있고요. 이분 역시 통증이 있고 해서 수술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전에 수술하면서 삽입해 놨던 실도 보이고요. 그래서 있던 이 실을 다시 하나하나 다 제거하고 봤더니 이만큼이 다 파열 부위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제가 다 실을 이용해서 봉합을 하고, 이것만으로는 힘줄이 약해 보였기 때문에 힘줄 이식술까지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의 사진 잘 봉합되어 있는 소견을 볼 수 있고요. 수술이 좀 힘들긴 했지만 수술도 원하는 만큼 잘 됐고 잘 회복을 하고 계세요. 회전근 파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깨의 가장 흔한 병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파열 부위가 작고 그 파열 힘줄 상태도 괜찮다면 간단하게 내시경으로 심플하게 봉합을 하고 잘 지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힘줄 상태가 좋지 않다던가 범위가 크다 보면 의사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봉합을 했을 때 그게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다시 파열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물론 수술도 잘 해놔야겠지만 그 재파열률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씁니다. PRP 같은 자기 혈액을 뽑아서는 주사를 놓기도 하고요. 콜라겐 성분을 이식을 해주거나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힘줄이나 이식을 덧대어 가지고 봉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잘 유지되도록 하고 환자분께도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이게 유지가 안 되거나 재파열이 되면 상태에 따라 환자분 나이나 활동 정도 상태에 따라서 관절낭을 다시 만들어주는 재건술을 한다든가 인공관절을 하기도 합니다. 훨씬 더 좀 부담이 되고 회복 기간도 오래 걸리는 수술이죠. 재파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파열의 가장 큰 문제점은 힘줄 상태가 썩 좋지를 않아요. 이미 한번 수술을 했고 재파열됐다는 거는 안에서 이미 예전에 아까 보셨던 그런 실과 나사 이런 걸로 인해서 손상이 이미 또 추가적으로 와 있기 때문에 힘줄이 남아있다 그래도 되게 그게 약해져 있고 좀 갈기갈기 찢어져 있다 그럴까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술도 할 때 이미 들어있던 그 나사못이나 실들을 제거하게 되고, 또 첫 번째 수술할 때 가장 이상적인 위치에 나사못들이 박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가장 이상적인 위치에 재수술했을 때 받기가 삽입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녹는 나사를 선호하는 편이고요. 이런 이유도 좀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또 잘 버텨줘야 되는데 그게 잘 버티지 못해서 다시 또 파열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뭐 3차, 4차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결국 심하면은 인공관절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재파열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물론 재파열이 되지 않게 첫 수술도 중요하고 첫 수술 의사도 잘해야 되고 환자분도 잘 따라오셔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첫 수술조차도 하지 않게끔 평소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은 최근에 좀 늘어나고 있는 재파열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들 조심하시면서 아껴 쓰시고 건강한 어깨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